대해복악선사어로 현재 머무시는 곳은 천주소기 운문왕 9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묻기를 백골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백골이 모두 흩어져 버린다. 답의를 얼마 전에 노스님 답의를 하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정작으로 답의를 하면 밤새 타는데, 그러면 3시간, 2시간 시간 정해주면 거기 맞춰가지고 답의를 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백골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또 잘 모셔가지고 봉안하는 건데, 한 물건이 오래된 신령을 누르고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백골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한 물건이, 근데 오온이 4대가 다 흩어졌다. 그 가운데 이 한 물건은 오래된 신령을 누르고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오늘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인용 이렇게 끝나고, 대스님께서 오늘도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니 시끄러운 곳에는 끼어들지 말아라. 시끄러운 곳에는 늘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놓고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 끼어들지 말아라. 염라대왕을 만나면 저승에 있는 귀신의 일에 함께 말려들 것이다. 대스님 말씀을 이렇게 끝났어요. 백골이 흩어졌다. 아니면 뭐가 됐든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요거 하나는 이뤘다. 그런데 흩어지는 거니까 누구나의 바람이죠.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무언가, 그게 삶의 의미다. 어떤 애국심이다.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목숨도 얼마든지 흩어버린다.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잘 제시를 하면 그러면은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 한 물건이 오래된 신령을 누르고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한 물건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잔뜩 그런 어떤 의도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한 물건이 있기를 바라는 게 진탕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주스님은 오늘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대스님은 오늘도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니 시끄러운 곳에는 끼어들지 말아라. 염라대왕 만나면은 저승에 있는 귀신의 일에 함께 말려들 것이다. 그럼 이미 말려들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누가 나와서
모르면. 그럼 또 대스님이 오늘도 바람이 일어나네. 그러실란지. 10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법안이 각철자에게 물었다. 각철자. 해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낭야 해각인가요? 당나라 말 사람으로 남학의 문하 조주 중심에게 공부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여튼 스님으로 보겠습니다. 법안이 어떤 각철자라는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를 떠나왔는가? 각철자가 말했다. 조주입니다. 법안이 조주에게는 잣나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각철자가 말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잣나무요? 법안이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근데 그냥 안 넘어가세요. 법안 스님이. 그러면은 없으면 없는가 보지가 아니라 갔다 온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어떤 스님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달마 스님이 이제 동쪽 땅에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던데, 상자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 없다고 하는가? 나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없다 그래?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각철자가 말했다. 선사께서는 조주 스님은 진실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대스님이 만약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이 각철자에게 있다. 허물이 각철자에게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만약 그런 말이 없었다면 잘못이 법안에게 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서도 이치로서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지어낸 얘기 들으신 겁니다. 각철자가 법안 스님에게.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듣고 그 밑에 있다가 온 각철자에게 얘기 꺼낸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창피해지는 거고,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만약 두 쪽이 모두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 각철자에게 허물이 있고, 없었다고 하면 법안에게 허물이 있고, 두 쪽이 모두 상관없다고 한다면 잘못이 조주에게 있다. 설사 전혀 이렇지 않더라도 뚫고 벗어날 길이 따로 있다면 쏜살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국 어떠한가? 두 쪽이 그러면 각철자든 법안이든 모두 상관없다고 한다면, 모양이야 문답이야 서로 이렇게 따져 묻고 대답을 하고 하지만 상관없다. 잣나무 이야기를 조주 스님이 그런 방편을 쓰셨든 안 쓰셨든, 그러면은 잘못이 조주에게 있다. 설사 전혀 이렇지 않더라도 뚫고 벗어날 길이 따로 있다면 손살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국 어떠한가? 누가 한마디 해봐라.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사방에서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늘에 항상 뭐라 그랬죠? 하늘로 뚫고 올라갈 길은 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쏜살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국 어떠한가 불자를 들고 말했다. 옛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옛 부처를 보느냐? 악 하고 하를 하시고 끝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주석에는 선사께서는 진실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선자예요. 지금 그러면은 조조스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유추하건대 그런 설명이 달려 있고요. 그러면 가서 물어볼 수도 없죠. 도로. 잣나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1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청원행사 스님이 육조에게 물었다. 우리들 보고 있는 육조, 당경 육조 스님. 근데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 두 분이 이제 두 양대 산맥인데, 그리고 거기서 본맥이 갈라지고 남학회양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마조스님 거쳐서 임재종, 우리는 다 임재종의 후손인 건데, 청원행사 쪽으로는 이제 조동종.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나다 너다 여기서 계급인데, 나다 하면은 계급이죠. 너다까지도 필요 없고, 나다에 이미 나다 너다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 스님이 너는 어떻게 해왔지? 행사가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제도 하지 않았지만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1의제이든 뭐 최상승법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깨달음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행사가 육조 스님이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성제도 안 했으면, 성제도 없을 판이면 부처다 중생이다도 없다. 그런데 무슨 계급을 얘기하지?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도리어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는 그를 그릇이라고 깊이 인정하였다. 육조 단경에 나오죠.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미 제자들 쭉 보고 있는데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대가 말했다. 인용은 이렇게 되고,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지니 흔히 이 일은 부질없는 이야기에서 생겨난다. 부질없는 이야기 그러면은 뭐 쓸데없는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미 계급이니까, 점수 준 거니까, 요거는 별로 가치가 없네. 요거는 금, 요거는 돌멩이. 돌멩이 점수 매기지 말아라. 돌멩이를 돌멩이라고 하는데 왜? 점수 줘버리면은 그러면 계급에 떨어진다. 흔히 이 일은 부질없는 이야기에서 생겨난다. 점수 줘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다
삼라만상이 다 펼쳐졌다. 너의 지금의 가장 괴로운 일도 점수 줌으로써 시작되었다. 12번째 시중고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방거사가 딸인 영조에게 물었다. 방거사도 안목이 있고 딸도 영조도 안목이 있고. 방거사가 길 가다가 엎어지니까 딸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가지고 같이 엎어졌다. 밝고도 밝을 온갖 풀잎. 방거사가 묻는 거예요, 딸한테.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어떻게 여기느냐? 그러면 이 노친네가 노망이 난다 하고 확 밀어가지고 잡아뜨리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도 딸인데 풀잎 하나하나가, 눈에 띄는 하나하나가 다 조사의 뜻이다. 말은 아니면은 머리로 이해도 부처님 기초교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좀 알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느냐? 영조가 말했다. 이 노인네가 머리도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는구나. 거사가 말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러면은 또 똑같이 얘기를 하듯 밝고도 밝은 풀잎 하나하나가 조사의 뜻이다. 책만 많이 봐놓으니까 맞아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러면은 이제 영조는 좀 시시하네 하고 찰나가네. 생각은 일어나지만 바로 앞에서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라 하셨는데 안목도 좋고 아니면 뒷감당을 할 말이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감당했다. 각오가 있든 인과에 대해서 그러면 지불하겠다. 나 장고 충분하다. 그래도 아쉽다. 대가 말했다. 방거사가 먼저 갔으면서도 도착하지 못했고 딸 영조가 마지막에 크게 앞질렀다. 설사 같이 가고 같이 도착하더라도 방거사가 당연히 먼저 법을 접하고 깨달았고 딸은 뒤에 접했는데 깨달았는데 앞질렀다. 설사 같이 가고 같이 도착하더라도 만약 여기 운문으로 찾아온다면 한 개 구덩이에 함께 파묻어 버릴 것이다. 운문, 지금 당신 대스님을 당연히 높이는 말씀은 그렇게 들으실 분은 없을 테지만 여튼 이게 그렇다. 한 개 구덩이에 함께 파묻어 버릴 것이다. 말해보아라.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끝냈어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티끌에 다 들어있다. 이 티끌 하나가 삼라만상을 다 수미산이 겨자씨 하나에 들어있다. 아니면 만다라다. 만다라는 어느 일정 한 귀퉁이만으로도 그 모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니면은 온 바다를
한 수저만 먹어봐도 바다 맛을 다 안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근데 지금 배고픈 문제가 더 큰 건데, 지금 피곤한 문제가 큰 거고, 피곤하다. 주 4일 하면은 좋겠다. 바닷물이 짜고 자시고 가네. 월급은 그대로 나오면 좋겠고. 그러면 주 1일이 더 좋을 텐데. 그죠? 13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운문이 말했다. 온갖 풀잎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 말했다. 구 하셨어요. 구. 이 구는 부족하다. 그런데 원호 노 스님이, 할아버지 스님이, 원호극근, 죄송합니다. 스승이죠. 대스님. 원호극근 노 스님이 말씀하셨다. 차는 푹 찌르다 푹 찌르는 행위를 표시하는 의태어. 여기까지 인용을 하고 대해 스님께서는 넓을 보자, 보제로 보. 운문 스님은 온갖 풀잎 위에서 한마디 해보아라. 대중이 조용하니까 구 하시고, 원호 스님은 차 하시고, 대해는 보. 그러고 나서 구와 차와 보,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데 이 장군은 돌을 호랑이라고 활을 쏘는구나. 비록 그쪽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천균의 노쇠를 헛되이 쏜 것이다. 이 장군이 이 아무개였죠. 돌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호랑이로 착각해가지고 활을 쏘는데 활의 귀재였다. 그런데 뚫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돌인 걸 확인하고 자기도 자기 실력에 감탄을 했는지, 돌인 걸 알면서 쏘니까는 다 그냥 튕겨져 나왔다. 장자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천균의 노쇠, 이거는 보겠습니다. 천균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매우 크고 무거운 활. 천균은 매우 무거운 무게를 말한다. 옛날에는 30근을 1균. 비록 그쪽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천균의 노쇠를 헛되이 쏜 것이다. 그러면은 돌을, 바위를 화살로 뚫었다. 도저히 뚫지 못하는, 그러면은 절벽을 뚫어버렸다, 결국. 하지만 천균의 노쇠를 헛되이 쏜 것이다. 헛발질한 거다. 뭔가, 그러면 경계를 넘어서는 맛을 보고 이전하고 명백하게 달라지고, 늘 하는 표현대로 어깨에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밑이 쑥 빠진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의 맛을 봤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헛발질한 거다, 헛되다. 즉심 시불이다. 30년 동안 그걸로 정진을 했더니만 마조 스님이 시자 보내가지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라고
그러면 30년간 헛발질했다. 그럼 그때에 뭐라고 내가 할 거냐? 기분 나빠하든 나의 호랑이를 뚫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밥상을 엎어버렸다. 그러면 그때 너의 경계는 어떠냐? 맞아요. 구든 차든 보든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데. 이 고사도 한번 다시 보죠. 전한의 명장 이광, 고사이다 고사. 활의 명수인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해 활을 쏘았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겠죠.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났는데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보니까는 바위였다. 이광은 자신의 활솜씨에 감탄하며 다시 쏘아보았으나 화살은 튕겨나왔다. 이 바위를 사호석이라고 한다. 사기에 나오는 이장군 열전에 나온다. 그 노인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 마음이 부처다 라고 했다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매실이 잘 익었다. 그러면 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을런지. 14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사산 넉사자예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사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또 열심히 설명을 달아주셨어요. 사방의 산 얘기도 하지만 생로병사, 사방에서 뭉쳐오면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사산이 몰아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이다. 조주는 그 지역 지명이기도 하니까 중국 지리를 짧아가지고 실제로 그 땅이 그러면은 뭔가 막혀있는 걸란지 아니면은 그렇든 말든 역시나 상관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조주이다. 어떻게 못 빠져나가게 선지식이 못 빠져나가도록 장치를 할 거냐? 대해가 말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 없는 것이 바로 조주라니 늙은 장수가 알맞게 작전을 잘 짜면 관남과 세북을 그 자리에서 일시에 건질 수 있다. 관남은 만리장성의 남쪽 지역, 세북은 만리장성의 북쪽 지역. 그러면 남쪽, 북쪽 다 합친 거니까 천하다. 작전을 잘 짜면 온 천하를 그 자리에서 일시에 건질 수 있다. 장성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건진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게 조주라니. 노회한 장수가 작전을 잘 짜면 사방에서 몰아붙이면 하늘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늘로 도망칠 길은 언제든지 있다. 15번째 시중거와 설법
이참정이 청하여 대중에게 인용하여. 이참정 또 나오셨습니다. 대중에게 인용하기를 배상국, 배휴가 우리 전신법여도 잘 봤었죠? 본 지 좀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배상국이 절에 들어가 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영정, 조사 스님들의 조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모셔놓은 영정을 보고서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원주가 고승들의 초상입니다. 고승들의 초상이다. 배상국이 물었다.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험이 있냐? 그림 이렇게 잔뜩 걸어놓고 법당에 등을 꽉 채웠다. 영험이 있냐 없냐? 매일같이 다란이를 두드리고 축원을 한다. 영험이 있냐? 모양은 있는데 소리도 있고, 물론 여기는 그림이니까 모양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대스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대스님 어디 있습니까? 잘 됐다 할란지. 대스님 나름 거치시니까 잘 걸렸다. 언제는 말이 없었다. 배상국이 말했다. 말이 없어야죠. 이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 권력이 와가지고는 괜히 이렇게 한번 시비하는데, 배상국도 그러면 상이죠. 그거는 뭐라고 두둔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아예 정말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름이 난 자기가 그래도 이분이라면 내가 뭔가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사람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의 원주 붙잡고 하는 거니까. 원주는 말이 없었다. 배상국이 말했다. 여기에 선승은 없습니까? 그때 황벽이 대중 속에 있었는데 원주가 말했다. 같이 살고 있는 절에 선방에 이름 올리고 있는 스님 가운데 황벽 스님, 희윤 스님이란 분이 제법 선승답습니다. 원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래도 좀 남다른 구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배상국이 이어 황벽을 불러서 앞서의 이야기를 하자 황벽이 말했다. 물어보십시오. 황벽을 그래도 불렀어요. 배상국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상공을 부르자 상공이 예 하고 대답했다. 황벽이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상공은 이 말에서 깨달았다. 대해가 배공이 잘못을 거듭 범하여 근진을 다 벗어나는구나. 진, 티끌, 뿌리의 티끌까지, 저 뿌리까지 다 뽑는 큰 복을 누렸다. 잘못을 거듭 범하여. 황벽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여 자비를 베풀며 모양 없는 보시다. 모양 없는 자비다. 생각을 붙이지 않는 이 배상국을 참 부처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거 없이 모양 없는 자비를 베풀어 힘들여 애를 쓰지 않으니 마치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땅이 산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산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돌이 옥을 품고 있으면서도 옥에 티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비록 그렇지만 황벽에게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칼만 있고 살리는 칼은 없다. 오늘 대자상공이 만약 나 운문에게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나도 상공하고 부를 것이고 상공이 만약 대답을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말할 것이다. 오늘 법당에서 특별히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당에서 특별히 공양에 감사드립니다. 끊어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주해 주시는 분이 최고죠. 질문이 뭐였죠? 고승은 됐고 보시나 많이 하고 가십시오. 불전이나 많이 넣고 가세요. 배부르게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은 어른 스님이 참 채통도 없이 그렇게 뭐 시비할 사람은 없었겠죠. 이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한번 주석 보면 배휴 797년에서 870년 하동 대사라고도 하고 당나라 관리이지만 거사로서 수행자로서 규봉 종밀에게 나아가 화엄을 배우고 황벽 희운을 임지의 용흥사와 계원사로 불러 조석으로 법을 물었다. 스승으로 극진이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으로 모시고 요 임지가 자기 부임한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하여 선과 교회 두루 통했다. 74세로 죽었다. 황벽희운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이고 남학의 문하고 백장 스님의 제자인 거고 대안사에 머물며 많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상공 배유의 청에 응하여 강서성 종릉에 가서 자신의 출가지 고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출가한 곳인 북추 황벽산의 이름을 따서 황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출가지로 간 게 아니라 이름을 따왔고 이제 문풍이 크게 일어났다. 임재 스님이 제일 큰 제자인 거죠. 회창 2년에 용흥사, 대중 2년에 안휘성, 완릉의 개원사에 머물렀다. 제자로는 임재종의 시조 임재의현이 있다. 시호는 단제선사이다. 시호를 뭐라고 줬었죠? 황제가 뺨을 맞았던 원한 때문에 절에 이제 궁궐에 뭐 정치 때문이겠죠? 절에 숨어 있을 당시에 이제 까불다가 황벽 스님한테 뺨을 2번 맞아가지고 괴박하다 뭐 그런 뜻 담겨 있는 시호였는데 여튼
근데 옆에서 배유거사가 스님의 3세의 죄업을 끊어준 겁니다 하고 좋게 잘 달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제선사라고 시호를 받았죠. 아무튼 16번째 시중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지금 요 시기에는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스님께서는 경계를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마십시오. 경계를 떠난 부처님의 근본 정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걸로 사람 현혹시키지 말고 저는 순순히 오늘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꼭 가르침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투였을 수 있죠. 뜰 앞에 잣나무는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낚시에 쉽게 안 걸립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나는 경계를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경계를 쓴 적이 없다. 모양을 쓴 적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시 물어요.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대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말한다. 잘 들어. 내가 이야기하겠다. 조주의 관문을 때려 부수려면 특히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미 관문을 부수었다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찾아야 할까? 당초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었는데 풀을 태우고 보니 원래 땅이 평평하지 않더라. 요 개송도 원래 원문이 있죠. 우리 같이 서장 볼 때 봤지 싶은데, 풀이 들쑥날쑥한데 그러면 요거는 길고 요거는 짧고, 네 통장에는 얼마 있고 내 통장에는 얼마 있고 늘 분별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없고 등등 늘 10인데 풀을 태우고 보니까 원래 땅이 평평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풀은 길고 짧음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인용을 하신 것이 한 스님이 와서 부처님 법을 묻고 불법을 물었더니만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가 뭐 있었겠죠. 없으면 없는 거고. 이 스님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질문을 한 입장에서 자기 딴에는 그러면 각오를 하고 왔을 텐데 나는 무조건 믿는다.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결과는 지금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됐고,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말해주세요. 이런 꼴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왜 묻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나는 지금 가르침을 구한다고 왔는데, 믿음은 분명히 있고 그것도 없을 것 같으면 에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가지도 못하고 근데 삼키지 못하는 소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뱉었어요 한번. 경계를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다시 묻고 다시 넣어주십시오 하고 입을 딱 벌리니까 또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깐난 애기들
밥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어도 먹기 싫다고 자꾸 뱉어내면은 어떻게 먹을 거냐.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대스님께서 야, 너네도 요거 삼키지 못했지? 내가 잘 삼킬 수 있게 얘기할게. 오늘 거듭 새롭게 말한다. 조주의 관문을 때려 부수려면 특히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한자를 더듬으려면 언어 이게 이 부분이 맞겠죠? 언어를 찾아보아야 된다. 이미 관문을 부수었다면 관문 밖이다. 부수기 전이다. 그러면 언어를 찾아보고 이미 부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찾아야 할까? 당초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땅이 평평하지 않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끝내야지. 그러면은 또 땅을 골아야 됩니까? 풀 가지고 시비하다가 그럼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지? 그냥 왜 이게 인간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지점이다. 왜 궁금해하고 좋은 일이죠. 왜 그러면은 그 앞에 걸 찾고 원인. 요게 잘못돼서 그래. 또 그건 왜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고 아예 왜를 한번 놨다. 한번 그럼 끝까지 가봐라. 화도 들고 그러면 어설프게 괴롭다가 궁금하니까 나는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이유가 없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공평하지가 못하냐. 억울하다. 네, 그 왜를 한번 삼킬 수 있냐. 뜰 앞에 잣나무다. 나는 진심으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목숨도 그러면은 지불하겠다 했는데 이 집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얼마냐? 네 목숨이다. 좋다 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렇게 시시해. 뭐야? 그냥 밑반찬이 나왔다. 김치만 나왔다. 나 이거 못 먹겠어. 그래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